안녕하세요. 바른사회 미트 콘서트 25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바른사회 시민회의 전미라 팀장입니다. 지난 시간 미트 콘서트는 황승현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상속세의 저주라는 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높은 상속세로 인하여 대기업이 주인을 잃거나 중소, 중견기업들은 자산의 대부분을 잃게 되어 기업의 영속성이 사라지면 이로 인해서 일자리가 줄어들어 결국 국가의 경제 기반이 무너지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가와 우리 사회가 상속세를 통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어리석은 짓은 당장 멈추어야 한다는 경고도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방송 바른사회 TV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바른사회 미트 콘서트는 미국 대선과 대한민국의 안보라는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3일 미국 대선이 치러졌고 7일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조 바이든의 승리를 선언하면서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미국의 독특한 선거인단 제도와 코로나19로 인해서 선거가 치러진 지 약 4일 만에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며 결국 바이든이 당선을 확정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승복 거부 움직임으로 인해서 인수인계를 놓고 트럼프 측과 바이든 당선자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미국은 당분간 약간 혼란한 상태가 유지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불안정한 정책 환경이 제거된 만큼 우리 정부는 새롭게 구성되는 바이든 정부와의 관계 모색이 급선무입니다. 이에 바른사회 시민회에서는 박희락 교수님과 유호열 교수님을 모시고 미국 대선과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박희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예,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제목에서는 이제 정상과 합리로의 복귀로 썼는데요. 어, 트럼프 대통령 시대가 이상했다는 그런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먼저 트럼프가 재선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나 중국 때리기 다 이제 아마 이해하실 것이고,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적한테는 관대하고 동맹은 압박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푸틴이나 시진핑, 그 다음에 김정은한테는 굉장히 너그럽고요. 우리나라라든지, 일본 아베라든지, 그 다음에 메르켈이라든지, 이런 동맹국한테는 압박하는 그런 이상한 형태가 됐습니다. 방위 분담도 그렇게 자기가 5배 올리고 그럴 게 아니죠. 그리고 사실은 돌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발언도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 또 저는 우리가 방위분담에 이제 계속 불응한다면, 주한미군 감축도 충분히 주장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트럼프가 보시면, 지금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시는 우리 국민들도 많은데요. 그 말만 받고 그런데 허장성세가 대부분을 따라서 성과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중국 봉쇄도 거의 성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계속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에 일비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지난번 하노이 회담에서 결렬을 했지만, 북한이 이제 이 대화자 그럼 바로 아마 끌려갔을 겁니다. 그리고 핵무기 생산하든지 미사일을 개량하든지 자기한테 상관없다 그러면서 계속 방치하고 지금과 똑같이 김정은과의 좋은 관계만 강조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최악의 상황에서요, 이게 자기 생각에는 전략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한국이 무슨 필요했느냐, 북한을 자국 편으로 전환하면 되지, 이게 가능했을 것도 같다. 그 다음에 저는 한국 포기도 생각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 글에서는 안 썼는데요, 저는 가끔 사적에서는 그런 얘기해요. 원산에다가 콘도 짓는 그 권리를 주기만 한다면, 제 생각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 북한이 남침을 해도 모른 척 할 수 있었다. 사실 모른 척 안 해도 사실 증원군만 파견 안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상당히 저는 위험했었다. 실제 이제 많은 분들은 중국에 대해서 강력한 압박을 할 것 같기 때문에 트럼프 재선을 바라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그건 말이고, 실제로는 오히려 중국한테 당했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의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anything but Trump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이제 아들 부시 대통령이 클린턴한테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anything but 클린턴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잘못한 것을 계속 교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질서 주도국으로서 복귀를 할 것 같고, 뭐 기후 협약 탈 때는 뭐 바로 그날 이제 한다고 그랬으니까, 중국과도 상생, 동맹 네트워크. 우리와 관련된 거는 북한의 핵무기 폐기는 의지가 확실해야만 대화는 이건 아마 유지할 겁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에도 이제 뭐 상당히 도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까지 좀 매버릭, 외인 구단, 조금 독특한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워싱턴, 이스태블리시먼트, 워싱턴에 이제 쭉 형성된 그런 주체 세력, 체제, 그 다음에 사람들에 의해서 미국 외교가 움직이는 그런 시대로 가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한 압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트럼프 변수가 제거되었다는 게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북한한테서 트럼프는 너무나 손쉬운 상대였거든요. 27번의 친서를 보냈는데 그 어린애한테서는 완전 아양을 떨었다는 거는 그게 먹혀 들어갔기 때문에 했지 않겠습니까? 그 아양을 보고 이제 좋아하는 국가 지도자가 그게 지도자겠습니까? 어쨌든 최소한 북한의 한테서 기만당하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것이고, 아마 혼자보다는 이제 동맹국과 유엔을 동원해서 지속적으로 압박을 할 것이고, 사실은 미국으로서는 경제 제재밖에 수단이 없습니다. 경제 제재를 나름대로 이제 강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가 인권 문제를 중시하기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를 상당히 부각시킬 것 같다. 사실 북한 인권 문제가 아킬레스건이거든요. 북한 인권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부각되면 북한은 상당히 어려운 처지가 되고 남북 문제가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이제 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북한이 도발한다면 트럼프보다는 훨씬 더 단호하게 대응을 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 북한이 이 바이든을 좀 뭐라 그럴까요? 테스트 하기 위해서 한번 이제 생각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김정은이 이 바이든의 정체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이걸 두고 고민할 겁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제 도발을 해서 완전 이제 더 망칠 수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아무 짓도 안 하면 바이든한테 끌려갈 수도 있고, 아마 이제 김정은이 고민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미동맹 관계는 우리가 할 바에 따라서 달라진다. 여기 계시는 분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한미동맹이 미국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사실 그런 부분도 있겠죠. 또 트럼프 대통령이냐 바이든 대통령이냐 여기 관심을 갖는 것도 그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미동맹의 중요한 문제는 다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53년도에 동맹조약을 맺은 것도 우리고요. 78년도에 한미연합사를 창설한 것도 우리고요. 또 닉슨, 카터, 그 다음에 아버지 부시 때 주한미군 감축할 때 그때마다 쫓아가서 백지화 시킨 것도 사실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바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저는 미국하고는 이제 자꾸 이제 트럼프 시대에 있었던 돈이니 이런 거에 떠나서 자유, 공정, 정의의 이런 민주주의 가치 동맹으로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또 신뢰도 증진해야 되고, 또 북한 문제 관련해서 지금까지 미국도 우리를 속이고 우리도 미국을 속인 부분이 있는데 그거 진짜 없이 진짜 상호 협의해야 되고 당국자 간의 접촉도 굉장히 활성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방위 분담 문제는 취임식이 있기 전에 제가 대통령이라면 저는 취임식 있기 전에 저는 타결을 하겠습니다. 근데 현 정부는 워낙 이상한 정부라서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이제 성의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북핵에 관한 한미 공조를 철저하게 보장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맞춤형 억제니 4D니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과 트럼프 시대가 되면서 싹 없어졌거든요. 다 이제 복원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도 이제는 미국과 보조를 맞춰서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특히 저는 현 정부가 가장 잘못한 게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오너십을 완전히 포기했거든요. 미국은 다 맡겼거든요. 진짜 이게 비자주적인 정부죠.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국한테 니는 이것 좀 해주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미국한테 북한 문제를 북핵 문제를 다 맡깁니까? 근데 저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는 말을 안 들을 거니까. 그래서 국민이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국민, 국민으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한테 아무리 해봐야 뭐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전통적인 미국, 정상적 한미동맹으로의 복귀는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환영할 필요가 있고, 근데 가장 이제 여러분들 주변에 좀 말씀해야 될 게 좀 반미 언행을 하지 마라. 누가 뭐 나름대로 말입니다. 자기 힘으로만 나라 지키고 다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유럽인들 자존심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미국을 활용하는 게 거기에 보탬이 되니까 참는 건데, 너무 우리는 이 열등감이 옛날에 많아서 그런지 미국한테 할 수 있다 이거를 어떤 그 용기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동시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큰 차이가 없다는 생각 좀 무연하게 나가야지. 미국이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좀 발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 번째가 사실 여러분들 주변에 좀 말씀드려 주십시오. 이게 지금 저도 뭐 몇몇 지식인들도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제가 뭐 공개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저 사람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트럼프를 신격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트럼프는 완전 제가 봐서 사기꾼입니다. 완전 사기꾼입니다.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근데 그게 완전히 북한에 대해서 모든 이제 그 원모 심리를 다 갖고 있는 것처럼 막 하는, 이거는 진짜 좀 반성을 하고 그런 주변에서 그런 말이 더 나오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사기꾼이라고 해서 일을 완전 그르치는 건 아니겠지만, 사기꾼은 분명하고요. 그 사기꾼은 분명히 또 사기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한테 한미동맹 강화 여론을 어떤 경로든 전달해야 된다. 그 전달 경로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아는 사람들, 특히 뭐 정부 인사들, 이런 사람한테 술자리에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해야 그 사람들 전달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 전마가 내한테 반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겠지. 그래서 또 반미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우리 현 정부는 북핵 문제나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꾸 미국을 변하라고 그러는데, 미국 변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 변한다는 것은 한국을 북한한테 죽게 하는 건데요. 결국 북한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북한이 핵무기 폐기를 결정을 해야 이게 뭐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사실은 이제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 빠져야 됩니다. 사실 주변에 탈북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욕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좀 꾸짖어 주시고 진짜 우리 스스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별거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다른 나라 일이니까 바이든이 글쎄요. 지난 예를 들어서 24시간 중에서 단 1분이라도 우리 한국을 생각했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전부 전 세계가 모두 한국을 위하고 한국을 생각하고 한국을 걱정하는 것 같지만 전부 지살기 바쁩니다. 그래서 이 케네디 대통령이 말했듯이 미국이 우리한테 무엇을 해줄 것인가 또 할 수 있는가를 묻지 말고 우리 한국이 뭐 할 것인가. 저는 이거를 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아시는 사항이라서 다음에 토론을 통해서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 더욱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대선과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네, 정확하게 잘 짚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가 변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이 아닌 한국이 변해야 된다. 그리고 북한을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들을 해주셨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다음은 저희 유호열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님을 모시고 또 저희 강연과 그다음에 내용에 대해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박규락 교수님 기조 발제 아주 잘 들었고
제가 이제 지정 토론으로 이제 나왔습니다만은, 전적으로 이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혜락 교수님 그 발제 원고를 사전에 좀 봤습니다만은 제가 뭐, 달리 이렇게 뭐 지적하고 할 부분은 없고, 이제 공감하면서 이제 아마 토론할 때 또 여러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제 그런, 토론 의제를 좀, 제시한다는 점에서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 페이지, 이제 가장 핵심되는 게 결국은 이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이제 대선에서 후보로 확정이 됐잖아요. 이제 거의 뭐 확정된 거라고 봐야 되고, 앞으로 이제 1월 20일 이제 그 취임을 하게 되면 새로운 민주당 정부, 조 바이든 정부가 될 텐데, 이제 저희가 관심을 갖는 거는 그 다음 페이지, 예, 저희가 관심을 갖는 거는 지난 4년 동안 이 트럼프 대통령 또 이제 상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G2의 상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시진핑 주석, 이 두 지도자로 인해서 사실은 이 우리 한반도를 포함해서 이 국제 질서 전체가 크게 이제 좌우됐다. 근데 좌우됐는데 물론 이제 뭐 불가피한 측면도 있고, 어떤 이제 우리 앨리슨 교수님 얘기했던 이제 투키디데스의 함정 뭐 이런 그런 어떤 전체적인 흐름도 물론 우리가 생각하지만, 이 두 지도자들의 어떤 그 리더십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앞서 이제 박규락 교수님도 그 부분을 강조하셨습니다마는, 이 트럼프적인 요소를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바이든 정부에서 평가하고 또 그 빠진 부분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또 어떤 부분이 또 지속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이제 판별하는 게 그 우선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에 뭐 어떻게 보면 혼자서 물론 그런 건 아니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오늘은 이제 주제가 이제 미국의 대선 결과니까, 결과적으로 지난 4년 동안 쭉 보면 미중 패권 경쟁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심화되고, 또 각자 자국 중심으로 가지 않습니까? 최근에 뭐 중국도 앞으로 이제 뭐 경제뿐만 아니라 뭐 과학 기술, 뭐 군사 이런 거 다 자국 중심으로 이제 그 해결하다 보니까 이제 더 경쟁이 심화되고, 또 그 불똥이 이제 우리한테도 튈 것을 우리가 염려해서 많이 이제 우려를 했는데, 일단은 이제 그 부분은 그 조금 이제 그 시간이 그 좀 지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한반도에 관련해서 미친 영향은, 이 한미 동맹 관계가 물론 이제 어느 한쪽, 그건 뭐 미국도 그렇고 이번엔 또 한국도 그렇고 각자가 다 이제 자기 책임이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한미 동맹이 이제 흔들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집권 기간 동안, 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선을 했다면 우리가 가장 크게 고민해야 되는, 걱정해야 되는, 우려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당연한 문제가 이제 북한이 핵 보유 전략을 계속 유지하면서, 반면에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는 평화 정책을 계속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런 일종의 모순된 상황. 이것이 이제 우리가 당면하는 그 과제라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하나 뭐 우려하는 부분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퇴장을 한다 하더라도 이 양국 간의 그 어떤 국민들 간의 감정이 이게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이거는 이제 아니고, 사실 트럼프 이후에도 그 지속되는 문제가 있고 또 변화되는 문제가 있다.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제 말씀드리겠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사실은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생기고 또 그것이 심화되면서 우리한테 주어진 몇 가지 그 현안들이 있어요. 뭐 현안에 대해서 제가 이제 상세하게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고, 이 문제를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큰 것이 이제 사드 배치 문제가,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 시작한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새로운 미국 정부가 이제 등장하면서 우리가 이제 당면한 그 중요한 현안이다 이제 그런 거죠. 그다음 사드 배치 문제 다음으로는 최근에 이제 그 6.25 전쟁과 관련해서 이제 시진핑 주석 이건 또 중국 쪽에서 나오는 문제 제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가 지난 3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한중 간에 또는 미중 간에 6.25 전쟁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덮었다고 할까요? 아니면 이제 과거사로 이렇게 역사 문제를 했는데 이게 정치 현안이 되고 이제 좀 복잡해질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이제 그런 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그다음에 경제, 지금은 이것도 진행형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이제 트럼프 정부 때 아주 이제 뭐 최근 한 1년 내외에 이제 굉장히 주목을 받는데 이 문제가 그러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것이 사라지냐 하면 그런 건 아닐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미 경제 문제를 넘어서서 이 과학 기술 그다음에 뭐 사이버 뭐 표준 이런 모든 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새로운 미국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문제와 관련한 어떻게 보면 이제 조율도 필요하고 협력도 필요하고 주목해야 될 과제라는 거죠. 그다음 페이지. 그리고 이제 이 트럼프 정부 때 이 본격화된 이 쿼드 이 지역 안보 뭐 네 나라입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아시아 또는 뭐 인도 태평양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추구하려고 했던 그 포석 중에 하나가 이 인도, 호주, 일본, 미국 요 네 나라를 묶는 이 쿼드 지역 안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구상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미국이 주도하고 나머지 나라들이 지금 이제 같이 힘을 맞춰서 일종의 중국에 대한 이제 견제 전략인데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한테도 이제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선택의 문제로 다가올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그 다음 페이지. 그리고 이제 뭐니 해도 아까 우리 박혜석 교수님 많이 이제 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뭐 바이든 정부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가장 큰 현안이죠. 그리고 좀 더 심각해진 그 과제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전통적으로 미국이 이제 그 아시아 그 안보 또 이런 정책을 보면 중국 견제는 뭐 지속적으로 되어 온 것 같아요. 뭐 중국을 어떻게 보면 지원하고 중국과 협력하고 중국이 변화할 것이라는 이런 낙관적인 견해는 지난 2008년 이후에는 이제 아시안 피벗 투 에이시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그거는 오바마 정부 때부터 서서히 이제 중국 견제가 강화되는데 트럼프 정부 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센세이셔널하게 더 아주 직설적으로 이렇게 됐을 뿐이지 저는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서도 중국 견제에 대한 미국 정부나 또는 미국의 입장이나 그 어떤 전략은 바뀌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새로운 그 바이든 정부를 상대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미일 동맹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 쿼드에서도 보듯이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 또 일본은 미국에 대해서 중국이 어떻게 보면 부상하는 거에 덧붙여서 또 그것에 따라서 점점 더 강화되는 그런 이제 추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고 북한의 그 핵 폐기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그동안 이제 뭐 지난 93년부터 미국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조금씩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북한 핵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고도화돼 있고 지난 이제 10월 10일 이제 그 북한 당창건 뭐 75주년 열병식에서 보듯이 이미 이제 핵 보유 국가로서 자기네들 입장을 대외적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문제를 바이든 정부가 어떻게 우리가 조율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관건이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는 결국 이제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 이것은 아주 어떻게 보면 미국의 아시아나 동북아 정책의 핵심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그동안 어긋났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풀지 않고는
새로운 바이든 정부와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 또 우리와 미국과의 그 관계는 순탄치 않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그다음 몇 가지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단계적 비핵화 이게 뭐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거는 이제 포괄적 합의와 뭐 단계적 이행 뭐 그런 것인데 비핵화와 이제 제재 완화를 이제 절충해서 이제 해 나가겠다는 것인데 바이든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정부와는 조금 다른 입장을 보일 거라고 봅니다. 여기 지금 이제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제재 위의 수단은 뭐 우리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좀 없는 편이에요. 압박을 과거에 가할 때는 이제 북한 인권 문제를 하나의 이제 카드화해서 북한을 이제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했었는데 이미 이제 그것을 다시 활용한다 하더라도 북한이 거기에 이제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내구력을 갖췄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북핵 문제나 아니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정부가 가장 갖고 있는 큰 뭐 딜레마라고 할까요? 문제는 우리는 계속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나 종전 선언이 일종의 하나의 출구 전략으로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바이든 정부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트럼프 정부도 그렇지는 않았지만은 역대 민주당 정부나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그동안 해왔던 또 오바마 정부에서 또 어느 정도 이렇게 한반도 문제를 다뤄왔던 그 과정을 보면 그것은 역시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뭐 과정이든지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가 또 그 부분을 지금 뭐 강경화 장관이 또 워싱턴 가서 하고자 했던 것도 이제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역효과 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우려도 좀 갖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미국의 정권 교체와 미중 관계는 경쟁과 협력이라는 그 틀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고 뭐 조금 안심이 되는 측면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긴장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새로운 미국 바이든 정부의 출범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외 정책으로 나올 게 아까 이제 박혜락 교수님은 이제 WTO라든지 뭐 세계 기후 협약에 다 복귀하는 거 저도 아주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하나는 지금 이번 미국 대선 결과를 보면 아주 그냥 치열하지 않습니까? 뭐 7천만이 그야말로 트럼프를 지지하거나 아니면 바이든하고 다른 표를 던졌기 때문에 사실 미국 국내 문제에 상당 부분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반 트럼프 정책도 물론 펴지만 한반도나 이런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직접적으로 해치지 않는 한 뭐 그대로 좀 시간이 지나서밖에 다루지 못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럴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가 참지 못해서 또 자극을 할 수 있는 그런 도발 위험성 또 우리 정부가 어쨌든 이제 임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뭔가 해야 되겠다는 또 조바심 때문에 또 뭔가 문제를 가지고 워싱턴과 평양을 또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 거죠. 바이든 정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밑에서부터 실무 차원에서 한다, 또 절차를 밟는다, 합의를 존중한다. 이런 것이 이제 기존의 오바마 정부 때나 아니면 민주당 전통적인 대외 정책 방식이니까 그것에 기반해서 우리가 차분하게 접근하면서 미국 민주당 정부나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관심을 갖거나 또는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맞춤형으로 대응을 해야지 우리가 급하게 가져가가지고 진짜 트럼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정책을 하는데 트럼프가 했던 것을 이어가자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정말 우리가 안 하는 일만도 오히려 못한 형국이에요. 다행히 오늘 이제 청와대에서 미국 전문가에 해당하는 아주 석학들하고 대통령께서 이제 의견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섣부르게 막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종전선언이라든지 뭐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부분을 우리가 그냥 이어서 허도록 민주당 정부에다가 지금 선제적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화를 초래할 문제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인권 문제가 이제 다시 민주당의 집권으로 강조될 텐데, 그동안 이제 우리가 대북 문제를 하면서, 탈북민 문제 또는 대북 정보 전달 문제에 있어서, 지나치게 과도하게, 친북적인, 북한 눈치를 보는 정책을 폈는데, 그것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 뭔가 새로운 좀 정책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잘 들었습니다. 미중 갈등과 우리 외교 현안을 구체적으로 4가지 정도 제시를 해주셨고요. 북한 문제와 우리의 대응도 자세하게 언급하시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든 정부와 대 한반도 정책 어떤 식으로 이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두 분 선생님께서 시간을 너무 잘 지켜주셔가지고 네, 정확하게 지금 10시 5분 가리키고 있고요. 저희가 오늘은 그래서 자유토론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토론 시간에는 발언권을 제가 드릴 건데요. 지금 질문 또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주실 분들은 말씀을 주시면 제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또는 의견 주실 분 계실까요? 뭐 평소에 많이 그렇게 공부하시고 생각하신 쪽이고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좀 낯선 쪽이라 좀 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이게 뭐 정치는 생물이라고 그러는데 조금 뭐 우리가 바이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조금 뭐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요. 그것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되고 그리고 민주주의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거가 제일 관건인데 이 선거를 통해서 뭐 시장 점유율이 아니고 위너 테이크스로 하다 보니까 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 미국도 얘기가 아닌데 아마 되게 부딪힌 것 같아 보면요. 그래갖고 지금 우리가 사실 선거가 이제 끝났지만은 진행 중이다 해서 조금 지금까지는 언론이 바이든을 얘기를 했는데 언론이 바이든을 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레지티머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갖고 지금 미국 다 아시겠지만은 폼페오라든지 법무장관이 이의 제기하는 것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고요. 그러고 하면은 저는 트럼프에 대해서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저는 좋은 의미의 어떤 직관이랄까 어떤 통찰력, 미래 앞을 이렇게 내다보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언변이 많고 좀 화려하다 보니까 좀 신뢰가 좀 부족한데 방위비 분담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요. 한국 정부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뭐라 생각하세요? 그럼 너희들이 잘 사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 어떤 구매를 하는 거죠. 어떤 안보 서비스를 구매를 하는 건 분명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사니까 willing to pay 할 수 있지 않냐. 이제 그런 거가 있고 또 하나 뭐냐면은 한국에서 좀 여러 가지 사회복지 이런 쪽으로 보면은 이제 외국에서 볼 때 한국이 굉장히 오바단. 그러니까 우리 어떤 소득 수준에 비해서 복지가 상당히 좀 앞서가는데 그렇다면 그런 정도 여력 있는 나라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그거를 좀 인내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싼 염가로 좀 그거를 제공할 필요가 있냐라는 어떤 조야 또는 어떤 미국 그 브레인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무슨 트럼프가 크레이지 해가지고 무슨 5배를 올리고 그렇게 저는 보질 않고요. 보면은 우리가 어떤 페어 프라이스로 페어 어마운트를 좀 사야 될 때가 왔고 그 다음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조금 이 안보라는 거는 그 스트래티지 얼라이언스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자꾸만 호소를 해서 무슨 아까 말한 대로 일부 보니까 여기 핵을 무장을 갖다 하는 쪽, 그다음에 한쪽에서는 평화를 갖다가 무슨 추구. 그러면 핵을 갖고 있고 평화를 갖다가 추구하는 도대체 결합되면 도대체 뭐가 됩니까? 그 누군가 막아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견제해야 되는데 중국을 견제할 때는 트럼프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리고 특히 제3정 우리나라가 빠졌다면 역시 어떻게 할 거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모범 답은 있는 건 아니고 상대편한테 제압이 되면 미국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이 중국을 사생결단을 하고 막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그리고 오바마 8년 동안에 중국이 너무나 캐치업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그걸 막는 건 당연할 것 같아요. 우리 입장이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에 대해서 크레이지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겉으로 볼 때는 좀 산만하고 그렇지만은 굉장히 스트래티직하고 앞에 앞서를 보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는 순천향 의대 이은혜라고 합니다.
그 이제 발표하신 내용이랑 그 주제 토론, 지정 토론은 잘 들었고요. 근데 이제 저는 두 분이 발표하신 내용이랑은 좀 많이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듣기만 하려고 하다가 아까 조동근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저는 이제 상당 부분 많이 공감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 트럼프가 한미동맹을 너무 우습게 아는 거 아니냐, 어떻게 뭐 그런 방위 분담금 뭐 이런 걸로 뭐 협박을 하는 게 아니냐, 동맹을 뭘로 보냐, 이제 이런 의미에서 트럼프를 이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동근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트럼프가 말했던 그 1조의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의료비가, 연간 의료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44조나 되거든요. 그리고 복지에 얼마나 쓰는지 아세요? 80조나 쓰거든요. 근데 그 1조를 못 낸다고 하는 거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조동근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가 너무나 복지라든지 이런 데 과도하게 돈을 쓰기 때문에 너네가 그 정도로 잘 살면은 이 정도는 낼 수 있지 않냐? 이런 의미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우리나라 그 국방비의 예산이 그 2.6%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분단 국가가 아닌 영국도 4%나 합니다. GDP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분단 국가인데도 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기 때문에 2.6% 정도밖에 안 내고 의료비가 거의 7조나 써요. 그러니까 7%나 써요. GDP에 7%를 의료비로 쓰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물론 미국 우선주의, 미국 자국 우선주의 이제 그런 거가 있는 거죠. 미국만 내냐, 딴 나라들도 내라, 이제 이런 의미이고, 우리가 이제 복지나 이런 데 돈을 쓰는 거를 생각을 하면 80조나 복지에 쓰는데 1조를 못 든다는 거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현 정부가 어깃장을 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인 것 같고, 트럼프가 뭐 품위 없이 말을 하고 뻘짓을 한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조동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공산당은 악의 세력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대로 가면은 우리나라는 중국의 속국이 되는 걸 거의 지금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나마 중국을 제어해줄 사람은 아니고 중국을 제어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미국밖에 없고, 그나마 트럼프가 이제까지 뭐 오바마나 뭐 그런 사람들이 했던 것과 다르게 중국이 이제 찌그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 그런 방향이 그거야말로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이익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바이든이 뭐 대통령 된 것처럼 하는 거는 좀 신중해야지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또 조동경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이제 결과도 안 나왔고, 뭐 몇몇 국가들은 뭐 바이든한테 축하 인사도 했다고 하지만은 아직은 신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뭐 그런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부정선거가 거의 비슷하게 미국에서도 있었다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또 오늘 또 트럼프와 관련해가지고 두 분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잠시만요, 선생님. 네, 박희락 선생님이나 유효 선생님이 질문에 대해서 한꺼번에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지금 바로 의견 주셔도 되고요. 근데 바이든 정부도 뭐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뭐 결국에는 중국과 뭐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려면 바이든도 역시 강경책을 쓸 수밖에 없을 거로 지금 예측들을 다 하고 있는데, 이제 뭐 트럼프가 좀 더 강하게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을 아마 주신 것 같습니다. 유월 선생님, 그럼 혹시 지금 좀 의견을 저도 뭐 그 의견은 공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뭐 경쟁하면서 협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고, 아까 이제 제가 잠깐 미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일종의 인지도, 인식 이런 걸 했는데, 그게 이미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이제 어떻게 보면 견제하고 중국의 어떤 지나친 힘의 확장과 그리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고,
바이든 정부도 그런 면에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견제하는 정책을 계속 할 거예요. 대신 이제 방법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 개인의 어떤 리더십이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것도 직설적으로 한다면 바이든 정부는 관련된 국가들과 협력하는 일종의 그 틀을 가지고 중국의 어떤 일방적인 또는 뭐 중국 공산당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런 가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더 새로운 방식으로 그러나 그것이 결코 약화된 방식은 아닐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중국과의 관계는 사실 미국도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 기조가 계속 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의 정책에 있어서 또는 강경 노선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부분을 평가해 주신 두 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혹시 또 박희락 교수님 혹시 뭐 의견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실까요? 예, 사실 이 우리나라가 종교가 굉장히 좀 많은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떤 일이 어떻게 되는 것과 인간하고를 자꾸 이제 혼동하는 것 같아요. 사실 트럼프 개인적인 인간이 어떠냐 하는 부분하고 트럼프의 정책이 어떠냐 하는 부분하고 조금 이제 구분해 보셔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고요.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외교 정책에도 많이 반영을 했고요. 그러면 우리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하는 건 그건 사실은 이제 사람마다 판단이 다르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대중국에 대한 강경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도 사실은 참 좋게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방위 분담 문제도 저도 사실 우리 정부가 좀 더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아까 이제 이은혜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난 2019년치가 1조 389억 원입니다. 우리가 방위 분담을 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50억 달러를 얘기했거든요. 50억 달러면 한 6조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1조 조금 넘게 하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대부분이 추측하는 거는 이제 한 20억 달러. 예, 그러니까 20억 달러를 받기 위해서 50억 달러를 이제 부르는 거죠, 사실은. 저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논문도 쓰고 했는데요. 그게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사실 협상을 할 때 한 10억 달러까지 내려갔었는데 2019년치를 할 때 10억 달러면 1조 2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건 이제 조금 안 하기 위해서 국방비 증액으로 해서 1조 389억 원에 2019년치를 타기로 해서 그때 상당히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아요, 트럼프가. 근데 어쨌든 간에 동맹국에 20억 달러를 받기 위해서 대통령이 50억 달러를 요구한다.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제 13억 달러까지 이제 해서 갔는데 그것도 이제 다 참모들이 제안했는데,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도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더 이제 크게 얻어서 이제 국내 정치용으로 쓰려는 의도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어떤 퍼스널리티가 조금 이제 잘못된 사람이 하는 정책도 우리한테 보탬이 될 수도 있고 또 진짜 아주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 하는 정책도 우리한테 나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아까도 제가 그 발표성에서 하는데 사실은 두 분 선생님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는 진짜 트럼프에 대해서 신격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실명을 거론할게요. 이충근 박사 같은 유튜브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북핵 해결을 위한 완전 로드맵을 다 갖고 있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발표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트럼프가 어떻든 바이든이 어떻든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주도해가면서 미국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안 하고 신의 가호 다른 사람의 이 도움을 받다 보니까 이 백마탄 영웅이 나타나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거야. 중국을 무찌르고 우리를 구해줄 거야. 이렇게 이제 하는 거거든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마음속으로 굉장히 붕괴를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정책 중에서 그럼 전부 다가 우리한테 이 마이너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저는 이제 뭐, 부정선거니 이런 것도 미국 일 아닙니까? 그죠? 미국 일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좀, 뭐, 이제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그 political correctness,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럴듯한 발언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사실은 또 가장 정치적인 그 언사를 해서 제가 조금 직설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조금은 한번 그 트럼프 개인에 대해서는 한번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트럼프와 또 바이든 정부에 관련해가지고 좀 의견들을 서로 나눠봤는데요. 다양한 의견들이라서 저는 오늘 토론이 굉장히 생산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그 뭐 저희가 한 목소리를 낼 수도 있지만 또 목소리가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가지고 좀 색다른 그런 또 서로의 이해도 이런 거를 좀 서로 알 수 있는 시간들이라서 굉장히 생산적인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제가 네. 한 가지 그 네, 네. 유 교수님께서 이제 중국하고 관계에서 이제 사드도 중요하다, 또 일본하고의 관계에서 지소미아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군사적인 거니까 제가 조금 이제 연구한 부분이니까 저는 사실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하는 부분에서 제가 결론을 내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별로 공부를 안 해요, 사실은. 사드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우리 좌파가 그것이 막 그냥 그 중국이 발사하는 ICBM을 중간에서 요격할 수 있다 하고 막 그러면서 우리가 그걸 배치하면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이 전장터가 된다. 막 그렇게 해서 그게 중국을 넘어갔습니다. 사실 중국하고 우리하고도 비슷하잖아요. 서로 공부하지 않고 막 떠드는 거는. 그래서 그게 시진핑이가 그날 7월 달에 이제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 방문할 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뭐 소문 듣고 한 거죠,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사드가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났으면 그때가 2014년이거든요. 그러면 6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전 세계 누구도 사드가 ICBM을 요격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만든 S-400, 그거 비슷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군사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그건 우리 군인들의 잘못. 제가 참 후배들 많이 꾸지람을 했는데 너 공부 왜 안 하고 똑바로 국민들한테 브리핑을 안 하냐. 사실 군사 문제에 관해서 너무 우리가 공부를 안 하는 거죠. 지소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 정부, 문 대통령부터 제대로 공부 안 하니까 이게 무슨 큰 것처럼 우리가 우크라이나하고도 지소미아를 하고 있어요. 러시아하고도 하고 있고 폴란드하고도 하고 있어요. 그냥 그 내용을 보시면 그냥 우리가 만약에 비밀을 서로 교환하게 되면 니 똑바로 관리해라. 여법하게 절차에 따라서. 왜냐하면 내가 비밀을 줬는데 가가 누설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 약속을 하면 비밀을 교환한다는 거 아니고 만일 교환한다면 그러니까 주로 어떻게 되느냐 무관들이 어떤 나라에 갔을 때 할 일이 없잖아요. 그 나라에 가서 그래도 한국 간에 그냥 보통 관계보다는 조금 더 뭐 좋은 관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관이 적극적으로 이제 뛰면은 뭐 우리 이거 정보보호도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번 합시다. 서명하면서 이제 우리는 그런 정보보호 좀 맺었어. 원래 비밀을 교환할 이유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사문화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영어로 되다 보니까 이게 막 이제 막 먼 것처럼 해서 온통 날려지는. 저는 이걸 보면서 저는 사실은 두 분과 조금 다르게 트럼프든 뭐 문재인이든 저는 그 어떤 높은 정치인의 지식 수준을 저는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과연 이 최강권에다 옳게 읽고 이제 저런 얘기를 할까? 그래요. 대통령 되면 무조건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 전체. 우리 군도 그래요. 별 4개 달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막 얘기해요. 책 안 보고 공부 안 하고 어떻게 다 압니까? 그래서 진짜 군사 문제는 사실 이게 여러 가지 잘못이 다 겹쳐져 있는데 군인들도 잘못했고, 우리 같은 남들 군사 연구하는 사람들도 진짜 많은 국민들이 잘 듣도록 하지 못했고, 근데 국민들께서도 이제 인터넷에 떠다니는 그런 카드라 통신에서 막 의혹을 제기하는, 음모론 제기하는 이거보다가는 있는 그대로 한번 팩트를, 진짜 이게 두 분 다 영어를 하시니까 우리 저 대표님께서도 진짜 이게 일을 쌓아더라. 그럼 그럼 영어로 딱 들어가서 그 영어 인터넷에 딱 들어가면 진짜 팩트가 딱 뜨거든요. 지소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여기 많은 분은 압니다만 저는 항상
우리가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이 달라져야 뭔가가 정치가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지는 거지. 뭐 정치가 한때 백날 해봐도 그마가 뮤지컬 공부 안 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군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군인들한테 묻거나 해서 조금은 그 가십성 차원에서 보다는 조금 이제 전문적인 분야라는 차원에서 좀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이제 좀 공부를 해서 제대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혹시 유열 선생님 마지막 멘트 혹시 하실 예, 예. 생각이신가요? 우리 정부나 이제 우리 박 교수님 이제 잘 지적하셨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 인식이 달라져야 되는데 이 사실 이제 미중 간의 관계도 그렇고 한미 간의 관계도 그렇고 이게 상당히 이제 복잡한 그런 그 어떤 상황을 거쳐서 나오는 게 정책이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이제 단순화해서 접근하다 보니까 실체와는 다른 어떤 그 과정이나 그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지식인이라든지 또는 학자 또 언론 이런 데서 이 교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그냥 뭐 진짜 박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뭐 카더라 해서 하면 그게 마치 이제 사실인 것처럼 요즘 동안 그 유튜브 같은 거 얼마나 그 영향이 큽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짜 뉴스도 나오고 왜곡된 얘기도 나오고 그 지금도 전 벌써 이제 그런 얘기가 생각이 우려가 되는 거예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니까 이제 트럼프 정부가 하는 거와는 이제 다 다른다.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본질적인 부분은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정부가 그것을 못하면 이 학계나 언론이 해줘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그냥 그것을 더 부추기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서 예, 사실 우리 그 바른사회 시민회의가 이 회의를 지금 이제 저녁에 지금 하고 또 그게 아직은 많은 분들이 참여를 안 하시지만은 이런 그 제기된 문제와 같이처럼 좀 이렇게 여러 시각을 볼 수 있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정부가 바뀌지 않아도 외부의 환경이 바뀌고 있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바뀌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간다면 결국 피해는 우리한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여간 저한테 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기회를 자꾸 우리가 이제 문제 제기도 하고 지적도 하고 그것이 또 뭐 제일 좋기는 정부에서 좀 이렇게 귀담아 들어서 좀 정책에 반영을 좀 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두 분, 발표 너무 감사드리고요. 누가 대통령으로,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든, 우리 정부가 바뀌고, 우리 국민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 새겨 들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동근 선생님과 이은혜 교수님도 좋은 의견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벌써 10시 30분 가리키고 있어서요. 오늘은 웨비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른사회 미트 콘서트 11월 11일 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 주 강연에 대해서 잠깐 안내 말씀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강연은 11월 18일 수요일 9시 30분입니다.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신정임 교수님을 모시고 코로나 백신의 현황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9일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의 코로나19 백신 임상 결과 발표에 이어서 10일에는 일라이 릴리가 캐나다 앱셀레라와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에 대한 FDA의 긴급 사용을 승인받았다고 발표하는 등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로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가 나온 대로요. 사실 이렇게 되다 보니 카더라라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오히려 더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개발되고 있는 백신이 상용화될 때까지는 상당한 절차와 긴 시간이 필요한 예정이라서 코로나 백신 개발의 현황을 정확하게 또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어서 준비한 주제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밤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 하시신 분들이 다음 주에도 역시 함께 하시리라 믿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